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진정의 허찬지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3년 5월 10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이 지난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이에요. 네. 뭐 경마가 매주 중요합니다. 매주 이겨드리고 매주 이겨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만 특히나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저희 전해전쟁에서 아예 중무장을 하고 붙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 저희 전해전쟁이 아마 대승을 다 거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원 위원도 그렇고 또 프로 김명우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주는 아주 그냥 싹쓸이로 대승을 거뒀고 방송도 내용이 뭐 금토일 방송이 뭐 상당하게 훌륭한 방송이 나왔어요. 끝나서가 아니고 내용이나 그다음에 질적인 면에서도 타 방송을 압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팬 여러분들께 전해줘서 그 좋은 결과들이 아마 팬 여러분들께 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주 뭐 개인적으로 뭐 성적 좋았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잠깐 간단하게. 아니 뭐 준비한 대로 뭐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둘째 주 금요일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경마에서 이제 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박근만 기수죠? 예, 그 스테인레스 이후에 이제 또 3개월 면허 정지가 나왔습니다. 네, 스탠리 입에 3개월. 근데 부산은 좀 굵직하게 줘요. 예. 잘 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도 서울이 지금 좀 약해요. 예, 재결들이 거의 안 줘요. 네. 그 지난주 인기 1위죠? 인기 1위 마필 샌드킥이죠? 네, 샌드킥이요. 샌드킥을 가지고 그 기승정지가 아니고 면허정지죠? 면허정지. 면허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한 26억 정도 걸린 그런 경주였어요. 그 경주가. 그 레이스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박근만 기수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질타를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직선주로에서 추진 동작이 본인은 힘한 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사회 장문의 글로 이제 자기를 피력하는 글을 썼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물론 다른 기수들보단 훨씬 나은 기수예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또 경마 팬들에게 자기는 그렇다는 걸 내용을 이렇게 써준다는 자체만 해도 경마 팬들에게 그래도 안타까움을 좀 덜 해주려고. 그거는 뭐 높이 사야 됩니다. 높이 사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글 내용 중에 살펴보면은 본인 자기 글 중에 뭐 부정, 그 다음에 사주, 빼기, 맞대기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깨끗하다. 맞아요, 그래요. 박근만 기수는 여태까지 뛰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집단들에 뭉쳐있는 그런 기수는 아닐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맨 밑에 보면은 본인이 기승정지를 며칠 정도 받는다고 나와 있었죠? 한 열흘 정도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내용은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뭐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 정도 제재면은 알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3개월이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뭐 한 10일 정도 정지 먹으면 크게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제가 그 레이스를 정확히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복귀하는 입장에서. 오버페이스로 앞장폭을 때린 게 아니에요. 절대 박근만 기수가. 제가 기수를 뭐 편애하거나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버페이스가 아니고 말 자체가 샌드킥이란 자체가 말이 좀 그게 앞에 나가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입상할 때 우승할 때 보면은 선행을 나서서 페이스 한 배가 돼갖고 넉넉한 우승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인기 1위가 된 건데 그 경주에서는 이제 복병 마필 한두가 있었어요. 라이징 마스터란 마필이. 그러니까 선행을 나갈 때도 조금은 힘들었습니다만 뭐
그나마 좀 선행은 그래도 나간 건데 중반에 라이징 마스터가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샌드킥이란 말 자체가 그 말 발굽소리를 들으니까 더 내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버 페이스가 된 게 확실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박근만 기수 얘기도 맞고 제가 복귀하는 입장에서 봐도 맞고. 그런데 문제는 직선주로죠. 직선주로에서 뭐 후방을 쳐다보는 것도 뭐 페이스 안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도 돼요. 한 번 정도는 봐도 되고 두 번 정도까지도 봐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무려 4번이나 쳐다봤어요. 그리고 채찍을 대면서 한 번을 더 뒤를 돌아봐서 5번을 돌아본 그 시점을 볼 때 뒤를 안 돌아보고 밀었어도 사실상 페이스는 이미 오버돼서 2차까지 지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예, 2착마가 1마신 넘게 2마신 가까이 1.5마신 가까이 차이 났기 때문에 2착은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뒤를 안 쳐다보고 열심히 밀었을 경우 3착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착천해 볼 때 3착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오해 살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그 경주에 판돈이 26억 걸려 있는데 복승식에 걸려 있는 돈은 차지하더라도 연식이 1.0배였어요. 샌드킥이. 그렇죠. 연식이 3억 6천이 걸려 있었고 판돈이. 그다음에 삼복승식이 8억 8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연승식이 1억 7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 그렇죠. 한 13억. 13억 정도의 경마 팬들의 돈이 날라간 거죠. 박근만 기수의 그 뒤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실수로. 예, 실수예요. 그거는 분명히. 예. 본인의 말도 일리가 갑니다만 기수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경주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샌드킥에 기승했던 박근만 기수보다 더 안 간 기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경주에. 인기 2위로 팔려놓은 말인데 그건 더 안 갔는데 그건 뭐 제재사항을 받을 뭐 교묘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진짜 교묘하게 나쁘게 빠지는 놈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잘 타던 기수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3개월 면허 정지라는 걸 받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기수들이 좀 정신을 좀 번쩍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결승선이 통과할 때까지 기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집도를 잘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잘해놓고 꼬매놓지 않거나 수술하는 데다가 뭐 그냥 나이프를 갖다 집어넣고 꼬맨다든지. 그렇죠. 아무리 집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의사가. 마찬가지 기수도 아무리 잘 타다가도 그렇게 방심 한번 하는 거로 경마 팬들한테 또 그다음에 본인한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의를 요해서 좀 타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마사회 게시판에 본인의 실수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만 해도 그거는 솔직히 좀 높게 사주고 싶어요. 예. 잘한 부분이에요. 네. 잘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기수들도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 서울 재계들도 좀 강력하게 이 시점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몇 경주예요? 메인 승부가? 네, 4경주 5경주요. 제가 4경주 메인 승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정원 의원이 5경주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인데 쉽지가 않아요, 경마가. 이번 주는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산 제주 경마들이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에 뭐 배팅을 유도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은 곳곳에 숨어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주간으로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 배당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 1경주 1000m 혼합 4군마필 11도의 접전 구도인데요. 이정훈이요. 네.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0조 울줄리 마방이 데뷔 전에 조성권 기수를 안 태우는 말은 거의 못 들어와요. 그리고 2전째나 이제 3전째에 이 안장을 바꿔서 거의 뭐 승부가 되는 그런 패턴인데, 자, 지금 3번 한백 히어로가
조성건 기수 안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데뷔 전에 김정은 기수였는데도 뭐 우승 찬스하고 엄청나게 저배당으로 이제 팔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1000m로 거리가 줄고 인코스에 조성건 기수 안장. 일단 경주 여건은 상당히 유리하게 갖췄고요. 3월 16일 날 주행 연습대의 걸음이 워낙에 인상적이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뭐 오늘 구경주에 나오는 국산 2군 누비카하고 병합 조교할 때도 탄력이 괜찮았고 조성건 기수의 안장이라면 첫 입상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재검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연습 주행 때 보면은 상당한 그런 걸음을 보였는데 정웅이 태워놓고 이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건지 이번에 이제 결판이 날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배 기어로도 가능하고 되는 말들은 몇 마리 이제 1, 2경주는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9번 롤링스톤이란 마필도 지금 혼합경주에 출전한 거 보니까 감량과 거리 이점을 노리고 아마 온 것 같아요. 네. 롤링스톤도. 네. 그 다음에 또 4번 금포 철마란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거기 같이 뛰었던 바다사람 마필이 사실 좀 약하게 봤는데 그놈이 또 1200을 뛰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금포 철마란 마필의 강공도 좀 기대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들이 나온다면 안쪽에 1번 프라이빗 모멘트나 10번 터블러예요. 왜냐면은 프라이빗 모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말을 계속 팔려놓고 지금 말 타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1번 게이트 임성실이가 고삐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터블러는 1000m 주행검사 뛰고서 실전을 1200을 두 번 나갔던 놈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경주는 이제 요 안에서 5마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안에서 이제 압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갖고 주로 파악도 할 겸해서 1, 2경주는 뭐 강력하게 나가지 마세요, 배팅을. 그날의 흐름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열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 우리 1200 국내산 5군 마필 7두의 접전 구도예요. 자, 이정환. 네, 뭐 확실한 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7마리밖에 안 나오는 경주지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외곽의 7번 우리사랑입니다. 3월달 경주부터 걸음의 변화를 서서히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보니까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약간은 우도성으로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내측 선입으로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그 좀 목이 높은 단점은 남아 있습니다만 뭐 힘도 있고 스피드도 나오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우리사랑 이번 경주에서는 좀 첫 차를 타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6번 뭐 라운돌체가 인기맘입니다만 이게 3월 15일 날 선행 나갔다가 지난번에는 자꾸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과 뒤를 다 재본 그런 마필이 되겠죠. 편성은 더 약해졌고 6번 라운돌체의 강력한 승부가 기대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5번 더블클릭이란 마필이 좀 이제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이거는 순수하게 한번 제가 복귀를 해본 결과 2월 1일 날 입상했을 때는 불량주로의 감량 이점이 플러스가 됐던 거고 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경주 때는 그야말로 최적 전개 선입을 하면서 내선입을 타면서 역시 감량으로 최선을 다했던 거고 지난번에 54가 되니까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약간 좀 덜덜하게 탄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이 인상적이지 못해요. 이번에 조찬원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좀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3경주 1200 국내산 5군 마필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 네. 1번 킹 오브 로드가 분명히 똥말은 아닌데 매번 조교가 좀 부실하고 생각보다 실전에서 밋밋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변화가 온 시점이 2월달이에요. 2월달부터 변화가 왔고 4월달 경주는 마지막에 걸음이 남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뒤따라가면서 직전 경주는 중위권에서 막판 상당한 채찍 반응을 보여줬고 근성이 많이 늘었어요. 여전히 그 뛰는 주법은 이 앞을 뻗는 게 아니고 앞을 찍는
그런 이제 주법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힘은 있고요. 또 4군 마필인 영크라운과 병합할 때도 끄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스피드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 2점이고 직전의 걸음 여력이면 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킹 오브 로드한테는 더 좋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킹 오브 로드 적응을 완벽하게 했던 걸음이에요. 그다음에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승부를 안 할 일은 없는 거고. 네. 자, 저는 불안한 인기마 한두하고 누려야 될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전적으로 볼 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4번 초특급이 되겠는데 3월 15일 날 경주 때는 제가 볼 때 1번 게이트에서 거의 최적전개로 3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경주 때 뛴 거 보니까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여유가 없었던 걸음이에요, 사실은. 3, 4착이. 그렇기 때문에 세게 해보고 싶지는 않다. 반면 지금 기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9번 플라잉 스파크가 되겠는데요. 정웅이가 2번 탔던 마필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성근 기수까지 카드까지 썼고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끈기가 상당히 묻어 있었던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끈기라면은 조성근 기수가 타면은 정웅이보다는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배는 1000배 더 끌어올릴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해서 불안한 인기마 한두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 한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부산 4경주 거리 1300 국내산 5군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당근어찬진의 금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 팬 여러분들은 상황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대상황의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저와 같이 함께 호흡을 해주셨던 분들의 그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려 퍼집니다. 자, 한 주 한 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주 이겨야 돼요. 준비를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4경주 지지난주 버닝웨이 점배당 막권에 버닝웨이를 놓고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역시 2배로 마감된 경주에 2점대 배당, 뭐 3점대 배당이 있는 경주에 노리는 마필 불패바람을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갔습니다. 인기 1위를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간 게 아니고 노리는 마필들을 놓고 들어갔던 메인 승부 경주에 대끼리 준대끼리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바치고 준준대끼리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찍어 먹을 수 있는 배당들 제대로 주력으로 적중으로 뽑아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꿀리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한 경주 틀리면은 어떻습니까? 또 일반 경주에서 적중을 뽑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주 준메인 승부 경주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가자고요. 4경주 강력한 노림수를 두는 마필로 또 인기마가 불안한 마필도 있으니까 포인트를 맞춰서 노리는 고배당 마필도 있고 잘 연구한 마필들 갖고 제대로 상황 자체를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응원하시고 승리하세요. 자, 4경주 팬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릴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죠? 네. 제주가 아니네. 네? 맞네요. 제주 이경주. 제주 이경주. 네, 맞아요. 자, 제주 이경주 900m고요. 제주 4세 이하 핸디캡으로 12회 마필이 접전구도 펼치는데 이거는 당근어찬진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뭐 한 마디 좀 도와주면 되겠네. 지금 보니까 뭐 일주일 만에 나온 말들이 많네요. 뭐 21조에서 나온 말들도 있고 거대한 용병신동 출주 주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일단 제가 눈여겨보는 마필은 1번 게이트의 백호보배입니다. 우선 저기만장 황태선이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는 성산일출 특별경주였는데 상당히 뭐 편성이 강했죠. 산정무한, 백호, 신천, 불빛여신 뭐 정상급 마필들이 3세에서는 아주 정상급 마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편성이 좀 안 맞았는데 그래서 뭐 기수도 일단 뭐 김영수가 탔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엔 일반 경주 황태선의 안장이고 벌써 뭐 핸디캡이 60이에요. 출전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핸디를 받았고
1번 게이트 뭐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으로 적응을 끝낸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백호부배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제주 이경주가 이제 당근 허찬 이제 저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뭐 요즘 제주 경마는 매주 상황을 내고 있어요. 예. 뭐 구구가 터져도 마치고 중배당에 나가도 마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응원하시면 됩니다. 인기 강력하게 능력보다 인기가 많이 팔릴 마필 한두를 잘라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노릴 수 있는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주마 경주이니만큼 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추천으로 제대로 된 적중 환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모두 14필이 출전을 한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이정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면서 5월 첫째 주를 시작을 잘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뭐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5월의 시작 좋았습니다. 금요 경마부터 이겨놓고 일요일날 아주 끝을 냈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는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를 다 잡아드렸어요. 3경주였죠?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들어가면서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려드렸습니다. 대발이었죠, 대발. 어느 편성에 가도 쌍대갈이다, 대발.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필의 컨디션 오름세를 확인한 바다세, 요거 한 방으로 상황을 내드렸어요. 그 경주가 쌍승식과 삼복승식이 이제 미발매 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쌍식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저도 좀 잊어버렸어요, 그 경주를. 근데 뭐 복승식밖에 못 먹었는데 어쨌든 뭐 한 방으로 승부를 해드렸고 마지막 준메인 승부 한마주 승부다. 예, 한마주 승부. 미라클 원더의 마이 위너. 뭐 배당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정원이가 배당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 경주에 여러분들 승부를 같이 들어가서 맞추고 항구를 하는 게 제 할 일이고 제 목표지 제가 배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에 신경을 안 써요. 승부 경주면 3배, 4배, 2배짜리라도 적중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전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일요일 부산 메인 승부도 또 한 방으로 명운제왕이죠. 아주 강력하게 제가 명운제왕 소스 들을 필요도 없다. 예, 뭐 일요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명운제왕의 용두성 19조의 징카는 용두성이다. 예, 요거 한 방으로 아주 짜릿하게 또 메인 승부로 적중을 해드리면서 뭐 지난주 부산은 완벽하게 이정원이가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둘째 주 금요경마 좀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일요일 중계경주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자, 이번 오경주 메인 승부인데 정확히 중반부죠. 오늘 금요경마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승부는 배당을 좀 들어가는데 지금 팔리는 말들이 이 1200거리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뭐 충분한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정원이가 노리는 마필이 뭐 2마리씩이나 나왔어요. 노림수 마필 2마리씩이나 나왔고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5경주 중배당을 기본으로 고배당까지 메인 승부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주 메인 승부는 중계 마지막 8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뭐 제주 메인은 제가 실패했지만 일반 경주 좋은 배당을 제대로 잡아드렸어요. 예, 뭐 제주도 지금 아주 이 불적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경마 뭐 승부 경주고 일반 경주고 좀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정원과 한 배를 타시면서 현장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한구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인가요? 네, 6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내산 4군 마필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부산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 이정훈요 우선. 예, 일단은 뭐 좀 인기 마필로 팔리겠죠. 이번 알파 트리플. 데뷔전에서도 뭐냐 선행을 나가갖고 이제 당시에 당대거성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있었는데 뭐 알파 트리플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00m를 호기록으로 뛰면서 이제 킹 오브 로드 오마신 상당히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10마들을 보니까 말이 덜 만들어지고 군살이 많은데도 막상 실전에 가면은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 신용킨이라는 그 말도 그랬고, 이 알파 트리플도 굉장히 말이 군살이 많고 배도 많이 나왔고 엉성한 상태였는데도 막상 실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자, 여전히 군살이 많습니다. 근데 데뷔전은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잘 뛴 거거든요. 자, 직전 경주에 그 남았던 끝걸음 여력이면 늘어난 1300거리도 선행으로 충분히 1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주행 검사부터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모래를 맞추면서 주행 검사를 그러니까요.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데뷔전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늘어난 거리하고의 싸움이 되겠죠. 자, 이번 6경주는 직전 경주의 걸음 때문에 또 인기마로 대두될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정확히 칼로 제가 쳐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트리플을 머리로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알파 트리플이 막고내는 있지 알파 트리플이 머리가 아닙니다. 이번 알파 트리플이 인기 1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메인이든 준메인이든 할 때 노리는 마필로 놓고 하지 인기만 놓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대끼리 준대끼리 때리고 이런 거 저희는 없어요. 저희 전의 전쟁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준메인 승부경주 준비된 마필로 역시 적중 상황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들 해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제주 4경주 1000m고요. 3세 이상 제주마 3세 이상 핸디캡으로 9대 마필이 접전 구도를 펼칩니다. 이정훈요. 예, 직전에 이제 그 성산 일출 특별 경주에 나갔던 마필이죠. 3번 불빛 여신. 일단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간 것까지는 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경주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불빛 여신은 뭐 1000m 나름대로 잘 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능력이 있었던 산정무한, 백호 신천 이런 마필들이 조금 다른 말들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한 능력을 보였어요. 산정무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급의 마필이라고 저는 봐요. 말은 참 센 말인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잔부상과 그런 공백 영향으로 좀 인기를 덜 모았습니다만 실전에서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불빛 여신이 못 뛴 게 아니고 상대들이 잘 뛰었고 또 강한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일반 경주는 좀 홀가분하게 선행 승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예, 이 제주 4경주는요. 뭐 인기마필들 안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경주 편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제1왕초는 중반 이후에 직선에서의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닌 마필이고요. 네. 게다가 또 이태용 마방에서 이지훈 기술 태우면은 이건 아끼려고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의 강승부로 태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태용 마방도 좋은 올레랑 두 마리 나왔는데 역으로 때리고 뭐 할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 경주는. 게다가 8번 백년전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1왕초한테 잡혔습니다. 5마신 차이인데 그때보다는 이제 110m가 줄었어요. 그때는 백년전설이 상당히 무리를 하고 뛰었던 경기를 감안한다면은 이번 1000m에서는 또 파워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경주는. 네. 지난주 저희 제주 방송을 보시면 알다시피 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뭐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싹 쓸어 담습니다. 그냥. 자, 7경주예요. 거리 1400 국내산 4군 마필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요. 조성공 기수가 기승하던 마필이 두 마리네요. 2번 라이징 오프하고 5번 데메테르 캠프. 뭐 조성공 기수는 지금 라이징 오프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데메테르 캠프가 약해서 아마 그걸 기승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사전에 뭐 이게 예약이 돼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은 5번 데메테르 캠프입니다.
일단 직전에 그 승군전 늘어난 1200거리를 무난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주가 수월하게 풀리질 못했어요. 초반에 그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고 뭐 마지막에 올라오는 탄력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또 이번에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데메테르 캠프 뭐 능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4월 5일 날 경주죠. 데메테르 캠프하고 라이징 오프가 뛸 때 데메테르 캠프는 이제 중반에 라이징 오프한테 맡겼어요. 네, 맡겼죠. 코너에서. 근데 라이징 오프는 이게 출발과 동시에 한 100m 정도 가다가 진로가 아주 심각하게 막혀버립니다. 얘는 더 엉덩방아까지 찔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입어요. 진로에. 그래서 경주를 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 2번 라이징 오프고, 문제는 지금 이제 2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여름새까지 이제 인기마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름새는 이제 승군전을 맞았고, 데메테르 캠프하고 라이징 오프는 이미 승군전에 적응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여름새도 이제 말이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끌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앞에 간단 말이죠. 앞에 가서 끌릴 텐데, 라이징 오프, 데메테르 캠프, 여름새가 전부 거리 적응이 없어요. 1400이. 1400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1300까지 뛰어본 거예요. 지금 라이징 오프하고 여름새가. 근데 라이징 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5일 날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헤라클레스가 레이스를 끌고 왔던 경주에서 외곽 경합을 하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지난번에 또 너무 경주에 크나큰 그런 진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번 라이징 오프가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세 마리 마필 모두 거리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경합해서 만약 경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전력을 보니까 이제 한남대보하고 이제 슈퍼드림아이가 지난번에 1400대를 뗐는데, 한남대보는 지난번에 엄청난 조교를 하고 4착이 온 거예요. 이번엔 조교가 약해졌습니다. 이 슈퍼드림아이는 오히려 한남대보보다는 더 잘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마필은 10번 슈퍼드림아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제주 육경주죠? 네. 거리 12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8경주가 제주 승부죠? 네. 자, 제주 육경주, 한라마 9대 접전 구도. 자, 이정원이요. 네. 자, 6번 강한금빛이 이제 1200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직전 경주 보면은 선행을 나갔는데 이렇게 좀 어거지로 나간 선행이거든요, 사실은. 말이 좀 끄는 걸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초반에 이제 그 말을 제압해가지고 나간 선행인데, 당시에 보면은 오령거가 있었고요. 또 초능력, 약간씩의 끄는 습성을 가진 마필들이 나왔던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선행 싸움을 이겨내면서 마지막까지 여유를 보인 마필이 강한 금빛입니다. 지난번 뛴 걸음이면은 1200까지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안쪽에 1번 특고하고 이 3번 난세지용 상대 선행마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선행을 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따라갈 것이냐 이런 작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기본기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안 나가고 무리만 안 한다면 선입으로도 빠른 적응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경기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함정이 도사리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거리 경직이 안 돼 있는 1200을 안 뛴 말들이 인기마로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개 쪽에서 무너질 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제 9번 두무진이 되겠는데요. 지난 4월 27일 날 제가 이 103.9배를 적중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것도 인기 꼴찌 미래대표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했던 그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천미천하고 두무진까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두무진이 열심히 잘 탔어요. 중위권에 있다가 근데 좀 중후미로 좀 밀렸다가 올라온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1200에 대해서는 4월 12일 날도 경험을 했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끈기를 보이면서 3착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선두권의 마필들이 좀 경합할 소지가 있다면은 뚝심이 있는 9번 두무진이 직선에서 파워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9번 두무진 직전에 요게 삼복승식도 배당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게 200 몇 배가 나온 걸 알고 있어 내가. 하여튼 두무진 한번 신경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 거리 1500m고 국내산 상금 마필 13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정원 위원의 준매인입니다. 준매 승부경주죠. 예. 자, 이번 1500경주 뭐 부담 중량이 1kg 더 늘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선행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만 10번 가슴으로가 이번 경주 가장 전개상 그래도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야 뭐 선행을 못 가겠죠. 강산무적이라는 놈이 있어서 10번 가슴으로는 이번에는 선입전개를 하면서 강공을 걸어줘야 될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정원이요. 예. 이정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됩니다. 뛸 말들은 정해져 있는 경주인데 인기마 2마리를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인기마 2마리를 어설프게 좀 팔릴 것 같은데 요런 놈들이 또 어설프게 팔리면서 배당을 또 곧잘 잡아먹습니다. 부산은 또 더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이 이제 좀 더 나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이번 8경주가 그런 흡사한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설픈 인기마 이 2마피를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딱 3마리 갖고 때리고 바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뭐 제가 노리는 축은요, 뭐 완벽하게 지금 조시를 찾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현장에서도 자신 있게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정원 위원의 준매인 승부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까지 이어가네요. 예,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원 위원의 이제 이게 메인 승부죠. 제주 메인이죠? 예. 그럼 제가 하나를 얘기해야 되겠네, 한 마리를. 말씀해 주세요. 5번 맥락을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요. 예. 이게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려놓고 좀 덜덜하게 탔어요. 제대로 강공을 걸지 않고 눈치를 좀 싹 보면서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타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한 번 열심히 타다가 한 번 열심히 안 타고 그런 습성을 보였던 말인데 이번에는 열심히 탈 거예요. 그래서 5번 맥락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제주 메인 승부는 제가 이제 적중을 못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좋은 배당을 또 잡아드렸고요. 또 한 집말로 이제 18배짜리를 이제 때린 게 이 코차로 지는 바람에 정말 아까웠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구라를 안겨드렸습니다. 사라 여거를 완전히 제가 꺾어내면서 뭐 방송에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미리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더 받아갖고 현장에서 완전히 날리고 명마탄생 그다음에 환상의 꿈 우리 김경훈 기수 드디어 또 있죠. 배당으로 제가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3복승까지 아주 싹쓸이를 해드리면서 메인 승부 실패에 그 아쉬움을 많이 해드렸는데 자 이번 중계 마지막 8경주는 인기만 혼전입니다. 전개상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정원은 전개상의 변수는 안 나온다. 가는 놈이 무조건 또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데 역시 좀 불안한 인기마들이 한 2마리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고마필들을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걷어내고 짭짤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마지막 중계 경주인데 끝마무리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8경주 이정원 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예요. 거리 1600m 국내산 2군 마필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한 마리. 일단 오늘 그 1경주의 그 외산 4군 경주였죠. 이제 한백 히어로가 어느 정도 뛰는지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뉴비카하고 같이 병합을 했는데 뭐 한백 히어로가 뭐 못 뛰었다고 해서 또 뉴비카를 약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한백 히어로가 잘 뛰면은 뉴비카도 조금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뉴비카가 그 재검을 치르고 참 장기 휴양이었는데 재검을 치르고 오래간만에 나와서 1800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다리 영웅의 선행 페이스를 따라갔고 또 상대가 상승 모드였는데
상당히 잘 뛰었어요. 뭐 조성곤 기수가 지금 이 라이징 조이에 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홀랜드가 기승을 하는데 홀랜드만 잘 타준다면 저는 충분히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지난번 유비카가 뛰었을 때 제가 이제 배달의 영웅엔 유비카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승 모드를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네, 맞아요. 날입니다. 상승 모드가 아주 소수가 그냥 개바람이 불었던 날이에요. 어떤 그 뭐가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깜짝 근데 놀랐어요, 이거. 그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따면서 그냥 직선에서 소스를 증명을 해주듯이 그냥 딱 타줬는데 이번에 이제 57이에요. 예. 물론 57까지 타고도 입상 우승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상승 모드는 배당판의 흐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배당이 뭐 지난번처럼 바람이 분다 그러면 또 승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는 또 잠수를 탈 수도 있는 놈이니까 잠수하기 쉬워요, 이 말은. 8번 상승 모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라이징 조이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잠깐 지난번에 이제 57회 부중으로 KIA배를 뗐었는데 그날 출발도 안 좋았어요 이 말이. 그리고 중반에 무리를 하면서 할리가 무산소로 갔던 그 페이스를 얘가 4선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도 걸음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은 일반 경주에서는 라이징 조이의 강공이 통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찬훈이가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직전보다는 상태도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하고의 싸움이 될 수 있는 3번 행운질주. 요거는 제가 볼 때 근성은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목으로 이기는 놈들은요, 근성이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그냥 1마신, 2마신은 안 이기고 코목 딱 이길 만큼만 이기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딱 보니까 미라클 원더한테 지는 줄 알았는데 또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근성 강한 놈들은 센 놈들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거리하고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8번 상승 모드의 배당판 흐름을 보고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2, 3, 4 안에서 4, 3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400m 국내산 2군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예요. 이정훈 의원. 네, 우선은 강자 틈을 벗어난 마필이죠. 6번 광속 엔진, 거리도 1400이고요. 좀 기복이 심한 단점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요. 일단 뭐 이번 경주 특출난 강자가 없어요. 직전에는 뭐 헬로 스나이퍼, 금호 강자, 최강 불패 이런 뭐 정상급 마필들하고 뛰었는데 이번 경기는 다소 이제 기복이 심한 마필들하고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컨디션 자체는 여전히 지금 하자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복승식의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광속엔진을 세게 봅니다. 왜냐면은 3월 3일 날 시대가 뛰었을 때하고 지난번 경주 때 시대가 뛰었을 때 그 경주 운영술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도현 기수의 안장까지 썼고 승부 착순에도 뭐 예민하게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공을 펼칠 것이라고 판단되고 문제는 이제 11번 흑댄서예요. 이게 이제 적정 거리에 왔단 말이죠. 얘는 1400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3월 29일 날 경주 때는 이제 1600 경주인데 일명 말하는 그 앞장뻑을 때려버렸거든요. 앞에 붙여갖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흑댄서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할리랑 추천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 무슨 코리아 캡틴이 인기 꼴찌가 같이 껴갖고 들어와갖고 188배인가 이렇게 터졌던 경주예요. 근데 저게 흑댄서가 지금 앞말인데 거기에 이제 56.5라는 3.5의 부담 중량을 받고 외곽으로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리는 1400 강점이 있는데 맞는데 문제는 앞말에 늘어난 부담 중량의 외곽이라는 점이 사실 좀 찝찝하게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1400 강점이 있다고 얘기는 하겠고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이제 10번 더비 프로포즈가 3착으로 승부를 했습니다만 상대 파트너가 하이파이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1400으로 거리 줄여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2번 파인 공주란 마필도 이제 기습이 가능한 전력들이기 때문에 당일날 배당판을 좀 잘 보시고 식경주는 저도 광속엔진 쪽에 점수를 좀 주는 편이니까 배당판의 흐름, 그 다음에 마필 형태를 점검하신 이후에 공략 포인트를 잘 세우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무조건 또 책임을 지고 마필들의 상태들 유심히 살펴서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의
배팅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쉽게 보지 마세요. 경마가 이번 주는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쉽게 호락호락 넘어갈 경주가 아닙니다. 함정이 좀 뭐 많죠. 저배당에 때려라 뭐 박아라 이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은 외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좀 노리는 마필들로 공략을 해야 될 그런 주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토요일 서울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